자, 안녕하십니까. 고래클럽 나른의 정영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오늘도 반락할 적에 저가 매수 기회가 주어졌고요. 대세 상승 전환 시작된 상태에서 추세 전환을 기대해 봅니다. 자, 강남선님.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선선 정우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1월까지 장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조정받을 때 기회 다시 한번 두 번째 없는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장이 신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게 흔치 않으니까 꼭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정지호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이번 주 후반이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 다시 300명대로 진입이 돼 있죠. 거리두기 3단계로 이제 확대되면 재차 증시가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 후반의 변곡점에서 확인 매매 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전반적으로 코로나 관련주 위주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꼭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주식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잘 보시면 됩니다. 대세 3차 상승 시도형. 또 주식은 파동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뉴스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갈 때 되면 전쟁이 나도 갈 때 되면 간다. 이런 투자 격언이 있죠. 그래서 현재 종합주가지수를 볼까요? 720선 돌파를 했죠, 지난번에. 그리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이제 우상향 쌍바닥을 어저께 시연했습니다. 어저께 우상향 쌍바닥, 대세 상승 초기형.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3일째 적산벽이 나와 있고요. 오늘도 시가에 반락할 적에 5일차는 근접할 때 5일차 매매 저가 매수 기회를 잡아라.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점진적 상승 유효하지만 이제 추세가 전환돼야 되겠죠. 추세가 전환된다고 하면 그때는 좀 더 강경한 투자를 해야 되겠죠. 현재 거래량을 보시면 잘 보세요. 거래가 연속 늘어나죠. 밑에 보면 투자 심리도 단기 지표도 다 매수 시점 보고 있고 이제 고래 방향까지도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 둘, 셋 어디로 가느냐? 위로 가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을 기대해 보자. 이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가 전환이 된 상태, 오늘 3일째 적산벽이 나타난 상태, 거래가 연속 증가, 투자 심리도 호정감을 보이면서 매수 신호 방향도 다 잡혀 있습니다. 이럴 적에 항상 주식은 항상 주식한테 물어보고 시세 방향성에 순응하면서 때를 산다, 살 때냐 팔 때냐, 갈 거냐 방향성에 맞춰주는 비중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강남 선생님. 네.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흐름 한번 볼 텐데요. 제가 8월 16일, 19일이죠. 19일 날짜에서 급락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밀려 있는 상태이지만은 뭐 각종 공포지수, 환율, 유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신용 물량에 대한 일시적 반락의 물량이 쏟아진 것뿐이지 기조가 무너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또 한 번 기회다 해서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11월까지 대선까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기 부양이 이루어질 확률이 많고 또 지금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한 점진적 상승 가능성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수개월 동안 올라간 상태니까 또 중간에 또 어느 순간 또 조정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조정은 기회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서 단기적으로 22선에 대한 분기식 경계를 일부 비중을 좀 현금을 늘린다 하더라도 다시 22선 돌파할 때는 주식 비중을 다시 늘려서 매매를 하지만 비중을 줄이는 개념의 조절을 하는 것뿐이지 기본적으로 뭐 현금을 뭐 확 늘린다, 뭐 하락에 대비한다, 하락 대비가 아니고 이런 조정의 일부 현금을 들고 있는 것도 괜찮겠지만 좋은 종목들은 그냥 지수가 20선 깨져도 11월까지는 그냥 하는 거예요. 좋은 종목이면. 다만 종목은 좋다 하더라도 지수의 20선 분기에 따라서 일시적인 충격이 좀 순간 올 수 있으니까 일부의 현금 가지고 조절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보단 종목에 초점 맞춘 전략을 좀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오늘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을 돌파했는데도 증시가 반등이 나왔죠. 아직 300명 갖고는 거리두기 3단계로 확대되지 않을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투매가 나오지 않고 지수가 오히려 오후장에 좀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일단은 아직까지 뭐 안심하기는 이를 것 같고요.
주 후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종가로 아래꼬리 소양선 형태의 강세일봉이 나왔죠. 그만큼 이제 공매도 제한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일단 투심을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상승세로 본질적인 상승세로 좀 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거 갖고는 좀 미흡하죠. 무엇보다 미국이 추가 부양 정책이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증시가 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부분이 앞으로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주반에 코로나19 재확산 여부가 또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증시의 이제 방향은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완벽한 방향을 결정하는 건 역시 통화 정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죠. 지난번에 이제 흔들렸던 이유도 FOMC 의사록에서 수익률 제어 곡선 정책을 아직까지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지 않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좀 나왔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잭슨 홀 회의 목요일 날 저녁에 있을 파월 의장의 연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이후 금요일 날이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반등 나온다라고 해서 다 급등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한 모습보다도 거의 코로나 테마주 위주로 순환매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코로나 수혜주를 관심 있게 보지 않고 바이오 업종도 또 관심 있게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만큼 좀 수익률은 좀 적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은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 위주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면서 금요일 날 코로나 재확산 여부, 통화 정책의 방향의 결정에 따라서 다시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스닥 벌써 5개월 동안 올라왔죠. 그래서 아직 그렇게 저는 기술주를 지금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테슬라도 좀 $2,000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퍼가 800배 이상 육박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바이오 업종 종목 장세 이어나가면서 좀 더 조정을 받게 되면 경기 민감주들을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고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 안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나린애님. 주식이 본래 이 투자 격언에 보시게 되면은 선행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봉 상태를 보면 지금 5개월째 올라왔죠. 다음 달이 이제 9개월 들어가는데 6개월 선행성 6개월. 그래서 단기는 6개월, 장기는 6년. 그래서 다음 달까지는 일단은 추가 상승세를 노려보도록 하면서 추세 전환을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현재 서연을 좀 볼까요? 금융업인데 일단 현재 이 이전 저점 대비 오늘이죠. 오늘 우상향 추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5일선을 회복해가지고 내일 안착을 하느냐. 주식은 단계가 있죠. 돌파, 안착, 지지받고 가냐 못 가냐 3박자. 그래서 현재 이럴 적에 거래가 늘어야 된다. 또 720선이 아래 가서 있죠. 또 현재 밑에 보시면은 이 투자 심리하고 단기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매수신을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1차 선매수, 정상적인 확인 매수는 5일세폭 지지를 받고 단기 지표가 터널 적에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인데 항상 예측, 선매수, 선매도 이걸 잘해주면 항상 수익이 많이 나요.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 번에 사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가 주식을 사면 다 떨어집니다. 왜? 딱 바닥은 한 번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평균 단가를 맞춰가지고 점진적 우상향 패턴을 본다.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재는 뭐 나쁘지 않네요. 오늘 거래가 되면 내일도 연속해서 거래가 늘지 않겠느냐. 거래에 주시를 하시기 바라고. 자, 두 번째 종목 있죠. 또 현재 두 번째 종목 명문 제약이 있네요. 요것도 오늘 또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네요. 또 대기면부터 돌파 시도를 하는데 현재 3일째 올라와 있네요. 양선이. 이럴 때 거래가 연속 늘어야 된다. 투자 심리가 50까지 올라와야 된다. 요 세 가지 지표가 선행성 지표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단기 지표 현재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느냐. 고래방이 오히려 잡히느냐. 이 3박자가 맞으면서 매수 신호 보내고 잡히면은 단기 매매가 아니고요. 중장기 상승 추세를 본다. 목표치는 상단 추세까지 7,700원, 8,000원대까지 올라간다가 아니죠. 올라가서 폭이 있을 적에 항상 매수는 시가야 분할 매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교수님. 네. 이번 주에 27, 28 잭슨 홀 미팅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 의장이 뭐 좋은 말 하지 나쁠 말을 할 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사건 터져가지고 트럼프가 그 들어올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다 들어올려놓고 마지막에 대선 앞두고서 망쳐올 리는 없겠죠.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재난지원금과 함께
경기에 대한 부양 정책이 앞으로 9월, 10월 또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 돌다리도 두들겨면서 건너겠지만 일단 잭슨 미팅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만큼은 원하는 대로 매수하시면 됩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느냐? 바로 이제 S맥을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 방송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가끔씩 가다가 제가 꿈의 차트에 복합 상승 신호 포착된 종목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관심주로 말씀을 드릴 때가 가끔 있는데요. 바로 S맥을 집중적으로 내일 S맥에 대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자리로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상한가 진입했는데요. 역시 코로나19 혈장 치료 테마주가 되겠죠. 오늘 역시 코로나 관련주 중심의 강세가 나오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에 대한 매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자회사에 대한 다이노나는 혈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 항체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로 보통 이야기가 불러올 수가 있겠죠. 또한 자회사에 대한 GREL 미국 히트로 프로젝트 컨소시엄에 참여했기 때문에 연내에 대한 선정 기대감도 놓이고 그리고 또 금호HT 같은 경우는 다이노나 진단키트 사업 인수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금호HT에 대한 강세 속에서 또 인수해라는 이슈 때문에라도 S맥에 대한 강세 배경이 될 수 있죠. 다양합니다. 화일약품 같은 경우가 다이노나가 2대 주주에 오를 예정에 흡사병을 통해서 우회상장에 대한 재추진 가능성, 인수, 상장 이런 것들도 모멘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또 의료용 대마초 미국 합법화 확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 오성첨단 소재의 최대 주주가 S맥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마초 합법화, 의료용 대마초 관련 산업에 대한 성장성, 그건 히토류, 그리고 혈장, 스마트폰도 또 스마트폰 관련주기도 하고요. 예전에 시노팩스를 보는 느낌이다. 그래서 제가 제2의 시노팩스로서 8박 미인에 해당이 되고 패턴 자체가 시노팩스도 급등, 폭등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누르는 것을 많이 봤는데 냄새가 난다. 이 종목도 뭔가 움직임이 끼임새가 좀 이상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또 그 차트 비교 한번 해보세요. 시노팩스랑. 똑같이 쭉 떨어지고 사상 최고된 걸 터뜨리고 돌파. 근데 혈장 테마주로서 비슷합니다. 움직임이. 이미 시노팩스는 이렇게 형태를 띠고서 지금 대박이 터졌죠. 한 2배 정도 이상 올라갔는데 뒤를 따라 혈장 테마주의 대장이 누군가요? 바뀔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시노팩스가 대장이라고 최근에 이제 움직였지만 본래 이제 전통적으로 우량주였자면 녹십자가 되겠지만 S맥 같은 경우가 그 혈장 안에서도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S맥 관련된 혈장 테마의 그 분야가 독특하게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물대가 이미 뚫려 있기 때문에 시세 분출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주봉 차트에 제가 어제 그랬죠. 어제 이렇게 상승 신호가 꿈의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중에 급등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밴드가 돌파하는데 이역도가 짧은 상태였기 때문에 장기 뚫려 있는 상태에서 주봉이 짧은 상태에서 신호가 났기 때문에 탄력적인 상승세가 나올 확률이 많다. 역시 첫 번째 MACD 오실레이터가 양봉 나오는데 특히 50에서 60으로 이때 시세 분출이 잘 나온다고 그랬죠. 하이빌 시스템도 폭등 나왔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폭등이 나왔고 이제 약세 신호 나올 때까지 보통 대양봉의 절반 붕괴가 될 때까지는 약세 신호 나올 때까지 매매를 이어간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챙겨가면서 분차트 가지고 120분 분봉에 밴드 내지 5위선 가지고 약세 신호 나올 때까지는 그런 1차, 2차, 3차 마지막이 이제 오늘 장대양봉의 절반인데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단기적 대응과 함께 수익률을 크게 확대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파동상 봤을 때는 1차 파동만큼의 횡보 후 2차 파동 가능성을 둘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이번엔 제가 오늘은 엔터 종목 하나 가져왔고요. 핫한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YG 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6월달, 7월달 좀 꾸준하게 관심 있게 많이 봤던 기업인데요. 최근 들어 이제 블랙핑크 컴백이 임박돼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8월 28일 날 블랙핑크가 컴백이 임박돼 있습니다. 근데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요. 이번에 이제 블랙핑크의 신곡이 셀레나 고메스, 미국 10대들의 워너비라고 하죠. 셀레나 고메스와 협업을 통해서 이번에 아이스크림이라는 이제 주제를 통해서 신곡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그만큼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경우 세계적인 이제 팝 가수인데요. 역시
절대적으로 지금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만 1억 명 이상, 거의 2억 명을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셀레나 고메스의 또 연인이라고 불리는 역시 또 이제 남자 또 가수가 있죠. 저스틴 비버가 있죠. 세계적인 가수들과 지금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YG 플러스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래 꼬리 대양선 일봉이 나왔는데요.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던 게 2020년도 7월 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강세 흐름이 전개되고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기간 조정을 쭉 받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그 고점을 강하게 돌파가 이뤄졌죠. 아직 투자 심리 과열권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사상 최대 거래량이 지난달에 시현됐는데 그 고점을 이번 달부터 돌파가 이뤄지고 있죠. MACD가 0을 돌파할 때부터 본격 상승 전환을 기대한다. 이게 바로 기준 원칙인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단 추세가 6,700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월봉 상단 추세까지 오지 않았죠. 일단은 이 블랙핑크가 이제 컴백을 해서 만약에 지금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했는데요. 향후 방탄소년단을 만약에 음원 차트에서 좀 엎치락뒤치락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제2의 방탄소년단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셀레나 고메스가 작년도에 빌보드 차트 핫백에서 1위를 한 가수이기 때문에 이 셀레나 고메스랑 협업을 했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유튜브 전 세계 여자 아티스트 구독자 수 중에서는 1위고요. 전 세계 아티스트 구독자 수 중에서는 4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핫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 관련주 YG 플러스는 3분기 특히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6월 28일 날 한번 컴백을 했었기 때문에 7월 달에 이 실적이 거의 다 잡힐 것 같고요. 또 이번에 8월 달까지도 신곡 발표를 하기 때문에 9월 달 또 잡히겠죠. 더군다나 10월 달에도 정규 앨범 발매가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아직 빅뱅이 컴백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을 이제 컴백은 하지 않았지만 올해 하반기라든지 특히 내년 상반기라도 빅뱅 컴백 기대감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핫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는 5일선 매매 이어나가는 전략 유리할 것 같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설명드릴 종목은요. CTC 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이 CTC 바이오 같은 경우가 진단키트 업체 중에서도 최근 들어 아직 급등세가 나오지 않았었죠. 뭐 수젠텍이라든지 바이오니아 이런 기업들은 상반기에 대부분 수출이 집중되면서 실적이 급증하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니아라든지 뭐 시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이 CTC 바이오는 하반기에 수출이 집중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8월 말에 대규모로 이제 코로나19 진단키트 55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출 선적 대기를 하고 있다. 이제 임박돼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삼성과 SD바이오 센서 쪽에 진단키트 기술 협력 이제 진행 모멘텀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내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주식은 721선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하는지 이제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이제 MACD 같은 경우도 상승 화살표가 발생되면서 투자 심리도가 침체권에서 50까지 벗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CTC 바이오는 또 이제 경북 산업용 대마특구 사업자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역시 마리화나 관련주로 또 엮일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가 또 유바이로직스랑 이제 중앙제 백신, 예방 백신 같은 경우 또 이제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백신 관련주로도 같이 엮겠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 8년 이래로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던 그 고점을 이제 막 돌파가 이뤄지려고 하면서 월봉상 추세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 시도되고 있다. 내일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이제 수출이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들 제약이라든지 엑세스바이오 한번 크게 급등한 거 아실 거예요. 그만큼 하반기 재료가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날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 CTC 바이오도 8월 말이라는 이제 기간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보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큰 손님. 네, 꿈의 차트 기능 어제 보셨죠? 바로 S맥 어제 집중적으로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포착된 건 S맥입니다. 해서 상한권을 들어갔어요. 자, 장중에 그 꿈의 차트에 어떤 신호 포착됐던 조화작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맥은 어제 다 저녁에 이 방송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공개를 했고요. 장중에 포착이 또 되기도 합니다. 조화제약 같은 경우 형질전환돼지 추출에 인간 성장 호르몬 논문 미국 학술지의 발표가 이루어짐에 따라 오늘 상한가의 모습을 보였어요. 인간 성장 호르몬의 유전자를 발현하는 형질전환돼지를 생산하고 그 유집에서 순도 99% 이상의 재조합 인간 성장 호르몬 분리 연구 결과 이런 결과 나옴에 따라 상한가를 이제 보였는데 문제는 이제 상한가를 치면 주가는 반드시 다음날 시가는 상승 출발을 해야 그 종목은 좋은 거예요. 근데 시간의 하락폭이 일반적인 하락폭이 아닌 꽤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치고 다음날 개파락이 이뤄지게 되면 주가는 향후에 재차 상승을 이어간다는 개념으로 기대하기보단 약하구나 이런 개념이 될 것이고요. 일단 경계하고 재차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밴드에 대한 요 상단 내지 혹은 대양봉의 절반 정도의 기준을 갖고 상승 여지는 그 위에서는 있는 거고 그 아래에서는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월봉 차트가 오늘 왜 포착이 됐냐면 최고 대량 거래 섰던 시점을 돌파하고 밴드 첫 돌파에서 월봉이 첫 돌파 그 월봉 첫 돌파에 주봉의 밴드 첫 돌파에 직전 고점의 첫 돌파 요때 따라 붙어서 매매는 좀 가능하겠죠. 천장보. 하지만 이제 그때 상치고 나서 다음날 시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좀 경계를 하고 다시 확인하는 게 좋고 중기적 관점에서는 이런 기준만 붕괴가 안 된다면 추가적 상승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일단 보시면서 대응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다 못 드리니까요. 공개 방송 나오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린희 대표님. 네. 종목들이 참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네요. 자, 신일제약을 좀 볼까요? 자, 신일제약 상태를 보면 지난번에 급등했다가 갑자기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거래가 증가 현상 보이면서 오늘이죠. 추세가 전환됐어요.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면 밑에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투자 심리가 호정감을 보여야 된다. 자, 그다음 밑에 보면 또 단기 지표가 매수 수준을 보여야 된다. 방향성이 재표된다. 자, 이래서 이럴 적에 우리가 이제 5일선, 20일선, 60일선, 이동표에서 3개 이상이 정별이면 상승 초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럴 적에 5일선 매매 유의하다. 지금 상태에서 추세가 전환됐다 하더라도 내일이 3일째죠. 3박자. 내일 첫 양선이 발생이 되면 오늘 음선, 양선, 내일 양선이 발생이 되면 역시 신고가 패턴으로 볼 수 있다. 이럴 적에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가에 반락할 적에 5일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가 유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금요일 저녁 8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MTNW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또 이제 종목 중에서 오늘 장중에 15%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ABL 바이오였죠. 그만큼 또 재료 큰 종목들 많이 또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제 노란톡에서 MTNW 공명 정주 검색하셔서 참여 코드 04개입니다. 04개를 입력하시고 참여하시면 또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후반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남크손님. 예, 노란톡 MTNW를 꼭 붙여하고 강남큰손을 검색하시고요. 이거 방송 끝나고 나면 22시에 MTNW 4글자 영어로 쓰시면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들어오셔갖고 공개 방송을 들으시면 되고요. 장 끝나고 나면은 또 공개 방송 항상 하니까 꼭 오시면은 SMAC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각종 정보가 그런 데서 많이 또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많은 정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나린희 대표님. 네. 자, 이 대세 상승 시도형은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도전 정신을 가지시기 바라고 현재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